패밀리가 온다. 가정사역자 도우미입니다. 요새 너무 어려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니 오늘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한 이야기, 또 감동의 이야기, 깨달음,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남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연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모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국어가 사람의 말뽐새,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밖에는 할 줄 모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언어가 나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눈을 뜰 것인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 모국어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말하면서 사는 그 사람의 말, 뽐새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말뽐새 그러면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뭐 그런 거죠. 너는 왜 생각하는 게 겨우 그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의아하게 만들고, 상대방으로 당황스럽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냥 말뽐새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 한번 집어넣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관성 있게 반복하는 거, 반복성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자, 경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버지가 무능해. 그래서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엄마가 집을 꾸려나갔던 그런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무능하면 엄마가 유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아니면 이 엄마는요 전능한 그런 엄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집안에 아버지가 무능하면 큰아들이 막 유능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왜냐면 이 집안에 딸이 있다면 엄마가 아들에게 동생 챙겨라 이렇게 안 해요. 만약에 엄마가 오빠한테 네가 오빠니까 동생 밥도 좀 해주고 학교 갈 때 좀 챙기고 해라, 아빠도 챙겨야지 라고 했다면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아들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 아버지가 무능하면 엄마가 나가면서 얘가 어리다 할지라도 얘한테 부탁해요. 오빠 뭐 아침에 학교 갈 때 좀 챙기고, 아빠도 좀 엄마가 자기 해놨으니까 네가 좀 챙겨서 드려라 이렇게. 얘는 어릴 때서부터 엄마하고 짝해서 엄마가 밖에 나가서 남편 역할을 해요. 돈 벌어오는 남편 역할을 한다면 얘는 집안에서 아내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안의 그림이 달라지죠. 엄마하고 아버지의 관계는 이렇게 시소타는 관계가 되고, 딸아이는 상승하여 엄마 옆으로 가고, 아들아이는 거기서 아빠나 아들이나 똑같이 아들이 된 그런 상태죠. 그래서 딸이 두 아들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마다 누군가의 역할과 기능이 자기의 모국어로 말미암아 변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온 집안의 그림이 달라지는 사건들도 생긴다. 자, 제가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이렇게 X자를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엄마가 이 아들을 아주 뭐 애지중지 뭐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귀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키움을 받으면서 엄마에게 듣는 언어들이 있어요. 엄마 너 없으면 못 산다. 엄마 너 없으면 벌써 죽었어. 네가 엄마의 전부야 이랬어요. 아들을 엄청나게 귀히 여기고 별짓을 다 하면서 이 아들을 키워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성장한 어느 날 이 아들은요 점점 성장해서 아버지 모습을 딱 갖추게 되는 어느 날, 그렇지 않아도 남편 삼아서 살았는데 또 이 아들이요 야단치기 시작해요. 엄마 또 왜 그랬어? 엄마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해? 야단도 치고 말이죠. 또 엄마는 그 야단 맞고 또 기분이 상하지만 또 없는 것보다 너무 낫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자리 이탈을 하죠. 자리 이탈을 하고 엄마 옆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엄마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아들인지 혼동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죠. 자, 이렇게 둘이서 집을 꾸미고 살 때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 집안에 어떤 역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아이고 효자 낳네 그러겠죠. 아유 저 아들 진짜 효자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효자 아니에요. 이 아들은 남편이지. 이 아들은 남편으로 연습해왔고 이것이 자기에게 모국어고 진리인 거죠. 집안에 엄마이시지만 아내인 거죠. 조강지처인 거예요. 집안에 엄마이면서 아내이면서 조강지처가 집에 있으면 이 아들 결혼해서 아내를 얻지 못한다
아시겠죠? 집안에 벌써 아내가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아내를 어떻게 얻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편이 자기가 아들이었어야 아들이 남편의 자리로 갈 수 있는데 이 남편이 이미 되어 있고 자기 조강지처가 있으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낼 수 없어요. 어쩌다가 이제 또 아이를 낳습니다. 이렇게 아이 낳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살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만 없었으면 엄마 벌써 이런 얘기를 이 아들이 들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또 이 아들이 자리를 옮겨서 엄마 옆으로 간다는 건 아시겠죠? 이 집은요 세대가 생기지 않아요. 이 집의 가장 큰 역기능은 아들이 남편 된다는 거예요. 이 남편만 그러겠어요? 이 아들도 엄마의 남편이 되고 이 엄마도 또한 조강지처가 되면 이 집에는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사람의 신분이 이미 깎여서 들어오는 엉뚱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말이 현실을 빚어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현실이에요. 왜? 그 사람이 경험한 언어가 자기에게는 계속해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현실을 빚어내는 이 말, 이것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한다. 또 다른 예화 한번 들어볼게요. 이 집에 아들이 항상 자기 홀로 있는 것을 연습해 왔어요. 홀로. 뭐 당연하게 엄마 아버지 요새 맞벌이 엄마 아버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나가는 기본적인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밖에 나가서 이제 일하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끝나고 나면 2차도 가야죠. 9시 이후에 일이 더 많아. 이 아버지 밤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 어머니 들어와서 너무 지쳐 있었어요. 아들 밥 차려주는 것, 뭐 이거 먹어라 하고 뭐 인스턴트 하나 뜯어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해주고 그다음에 너무 피곤하니까 가서 잠자기 바쁜 그런 엄마.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가 여기에 적응했어요. 홀로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홀로를 탈출해야 될까요? 계속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탈출해야죠. 이제는 둘이니까 홀로가 아니잖아요. 이 아내가 어떤 집안에서 왔느냐, 아주 뭐 정도 많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집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복작되면서 사는 그런 여자인 거죠. 왜 이 홀로인 남자하고 만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홀로인 남자는 연애할 때도 홀로 티를 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왜 그게 좋았을까? 사건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집에서 살았던 이 딸아이가 자기 남편하고만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홀로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만나는 거 이것으로 만족해하는 그 남편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계속 홀로야. 집에만 들어오면 문 탁 닫고 방 안으로 딱 들어가. 아내가 문을 두드리면 문이 잠겨 있어. 여보 왜 문을 잠갔어? 여보 왜 문을 잠갔어? 뭐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하던 이 여자가 관계하는 숫자가 갑자기 한꺼번에 줄었는데 이 남편하고라도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홀로야. 몰랐어?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자기하고는 얘기하겠지 생각했는데 자기하고도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남편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홀로 서기를 해왔던 이 남편과 함께 자기 또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홀로 서기를 하려면 한 20년 연습해야 돼. 기본적으로 어릴 때서부터 자기가 힘이 아무것도 없어서 먹여주고 입혀줘야지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골수까지 홀로여야 홀로 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복잡다단한 관계 가운데서 열심히 왕성하게 관계를 하고 있던 이 여자가 갑자기 홀로 살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될까? 병이 왔어요. 무슨 병? 우울증이라고 하는 우리 보통 이게 뭐 우울증 앓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어떻게 이 우울증을 풀어갑니까? 나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남편한테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봐줘야 무슨 우울증을 앓는 값을 낼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왜 병들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입으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몸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이 우울증에 걸렸어.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 남편이 출근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 남편이 들어왔는데도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남편이 알아들어야지.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다 말이야. 아내가 문 탕 닫고 들어가 있어. 깨우러 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왜? 깨우러 갔다간 자는 엄마 겨우 자는데 잠 깨웠다고 뭐가 필요하냐고 소리나 지르고 야단이나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살아왔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은 그런 종류의 언어가 발달되어 있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 보고 홀로를 하려니까 이 여자는 홀로 할 줄 모르는 여자예요. 그래서 홀로 하는 것은 병이 들어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날 좀 보소라고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뜯어가며 속상해하며 울며 불며 집어 던지며 소리쳐가며 별짓을 다 하고 링겔 꽂고 별짓을 다 해도 이 남자가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엄마가 병원에 가야 될 때 아들을 불러서 같이 갔을까요? 엄마 혼자서 택시 불러갖고 알아서 가셨을까요? 그 남편의 집은 아무도 누구를 섬기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그러는 집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인 거나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 왔어. 나는 병들기 싫은 줄 알아? 나는 쉬지 않고 싶은 줄 알아? 그래도 내가 해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기본을 했으니 너도 네 기본 해야지. 아파? 병원 가. 핸드폰 누르기만 하면 택시 바로 오는데 병원 가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의 말뽐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말 주머니, 어떤 말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국어로 말미암은 나의 말뽐새, 나의 말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산해내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모국어는 반복성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속성,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한 1년에 갖고는 안 되는 일이죠.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만드냐면 언어 모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이게 새로운 언어가 하나 쏟아져 나왔으니까 한번 입에다 한번 담아보세요. 언어 모판. 당연하게 모판이라는 말을 가지면 아시죠? 여기에 이제 언어가 이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중요한 언어들 심겨지고, 그러므로 이 언어 모판에서 언어가 생산된다. 자, 이게 공식입니다. 언어 모판에 심겨진 언어, 어떤 언어들이겠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언어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 홀로로 살았던 그 남편은 다 지가 알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제 심겨지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했던 그 언어, 그 행동, 그 패턴, 그런 언어들이 언어를 생산하게 된다. 자기가 언어 모판에서 경험한 그 언어밖에는 생산을 못 하거든요. 새로운 거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자기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세계인 거죠.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욕을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에게 분수에 넘치는 그런 아내였어요. 근데 그 아내가 어느 순간서부터 자기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쫓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애 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그냥 쫓아만 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너무 믿음직하고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막 감탄도 했던 그런 단어인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자꾸 욕은 안 했는데 말이 세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가 진짜 남편이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고 귀히 여겨주는 것 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귀히 여기지를 않는다고 경험되는 순간서부터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다 해줄 수가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끌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갭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리는 멀어지기 시작하고, 남편의 언어 모판에 있던 육두 문자들이 툭 한마디씩 툭. 당신 욕하지 않기로 했잖아.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욕을 안 해? 네가 옛날처럼 해봐. 날 존중하고 날 귀히 여기고 해봐. 여보, 내가 언제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어? 난 똑같아.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 살아가는 날 동안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말뽐새가 어떠한지,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관계 가운데서 펼쳐내는 실황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많이 힘듭니다. 날이 갈수록 많은 것들이 발달하지만 가정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왜 퇴보하는지 아시겠죠? 당신의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살면서 참 많은 언어들은 배우지만 가정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변화하지 않아요. 배우질 않고 계십니다. 자기의 언어를 배우세요. 지금 어떤 해결책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좀 알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